여러분 혹시 XRP 2000개 들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 눈엔 그냥 4000달러쯤으로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오늘 끝까지 보시면요. 2000이라는 숫자가 아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2달러라는 가격은요. 폭풍 오기 전 잠깐 고요한 구간일 뿐입니다. 우리가 자는 사이에도요. 전 세계 은행 자금은 이미 다른 길을 찾고 있어요. 그게 바로 XRP 레저라는 새 고속도로라는 얘기죠. 비트코인이 100달러에서 10만 달러 갈 때도요. 이더리움이 10달러에서 4000달러 넘을 때도요. 사람들은 늘 이제 늦었다 말이 안 된다 했습니다. 근데 시장은 늘 그 말 위에서 움직였죠. 그리고 지금 리플은 또 다른 레벨의 판을 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코인 하나 사는 게임이 아니에요. 기존 스위프트 송금 시스템이 흔들리는 순간에 그 왕자를 노리는 금융혁명에 내 지분을 사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왜 2000개가 마법의 숫자가 될 수 있는지, 왜 기관들은 여러분이 포기하길 기다리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게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선요. 비트코인 사업 전면에 나선 트럼프 가문의 프로젝트, 거기에 숨은 다음 수까지 확실히 짚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하필 2000개예요? 좋습니다. 이 질문부터 제대로 정리해 볼게요. 답을 내려면 먼저요. XRP가 애초에 뭘 하라고 만들어졌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돈의 이동 경로가 지금 어떻게 바뀌는지도 같이 봐야 해요. 리플은 처음부터 개인 놀이터용이 아니라 전 세계 은행을 위한 유동성 엔진으로 설계됐거든요. 오늘날 국제 송금 시장 규모가 연간 150조 달러 수준이라는 말이 많죠. 여기서 XRP가 딱 5%만 가져온다면요. 그때부터 그림이 달라집니다. 수학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지금부터 계산으로 확인해 볼게요. 리플은 처음부터 개인 투자자용 코인을 만들려던 게 아닙니다. 그들의 타깃은 글로벌 은행 네트워크였고요. XRP는 그 안에서 유동성을 붙여주는 브리지 통화로 설계됐다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 스위프트 기반 국제 송금은요. 평균 3일에서 5일 걸린다는 말이 많습니다. 수수료도 거래액의 68% 수준까지 붙는다고 하죠. 근데 XRP를 쓰면요. 시간은 수초 단위로 줄고 수수료는 1% 미만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국제 결제 시장에서 5%만 먹어도 그 규모가 7.5조 달러입니다. 이 돈이 XRP를 타고 흐르기 시작하면요. 은행들은 유동성 확보하려고 XRP를 얼마나 비축해야 할까요? 현재 유통되는 XRP가 대략 580억 개 수준이라고들 하죠. 근데 그중 상당수는 장기 보유 지갑에 잠겨 있고 진짜로 시장에서 도는 물량은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갑니다. XRP가 진짜 글로벌 브리지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은행들은 즉시 결제용 유동성을 위해 수십억 달러 단위로 XRP를 쌓아둘 수밖에 없다. 이게 투기가 아니라 구조라는 거죠. 지금 2달러 기준으로요. XRP 2000개면 대략 4000달러입니다. 근데 만약 XRP가 사용 가치를 가격이 반영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10달러든 50달러든 2000개는 포지션 자체가 달라집니다. 생활이 아니라 판이 바뀔 수 있다는 말이죠. 이건 도박이 아닙니다. 수요와 공급의 기본 원리 이야기예요. 물량이 얇은데 수요가 붙으면 가격은 천천히가 아니라 재평가가 됩니다. 그럼 리플이 지금 뭘 하고 있냐? 여기부터가 더 중요하죠. 리플이 구축하는 생태계를 보시며 그냥 말이 아니라 준비가 보입니다. 2025년 말쯤 SEC 관련 이슈가 사실상 정리됐다는 식의 말들이 나오면서 XRP는 규제 불확실성이 크게 줄었다는 주장도 있죠.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기관은 법적 리스크 있으면 큰 돈을 절대 안 넣습니다. 근데 규제가 선명해지면 그때부터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이런 흐름이 붙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 그레이스케일 여러 자산운용사들이 XRP ETF에 나섰고 퇴직연금 같은 돈도 접근 가능한 길이 열릴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더 흥미로운 얘기가 하나 있죠. 리플이 연방신탁은행 면허를 추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승인되면 어떤 그림이냐? 리플이 연준과 연결되는 통로를 가질 수도 있다는 해석이 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한때 증권이냐 아니냐로 소송을 치렀던 회사가요. 이제는 미국 금융 시스템 안에서 정식 플레이어가 되는 그림. 이건 단순 승인이라기보다 패러다임 전환으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RLUSD도 빼면 안 되죠.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을 내놨다는 건요. 송금 솔루션 회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종합금융 인프라 기업으로 진화하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RLUSD는 XRP와 같이 돌 수 있고요. 그 조합이 더 효율적인 가치 이동을 만든다는 주장이죠. 그리고 코인베이스, 크라켄 같은 곳에서 빠르게 상장 얘기가 나오는 흐름은 이게 실험용이 아니라 실사용 제품으로 간다는 신호로 보기도 합니다. 이제 시장 심리를 한번 보죠. 왜 XRP는 유독 과소평가된 느낌이 들까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단기 변동에 꽂히기 쉽거든요. 하루 10% 오르면 환호하고요. 5%만 빠져도 멘탈이 흔들립니다. 근데 기관은 방식이 달라요. 기관은 3년, 5년, 10년으로 봅니다. 그들이 천천히 모으는 동안 개인은 짧게 먹고 빠지려다 좋은 자리에서 내주는 경우가 많죠. 온체인 데이터 얘기도 여기서 붙습니다. XRP가 횡보하거나 살짝 빠질 때마다 고래 지갑이 늘어난다.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출금이 커진다. 이런 패턴이 보인다는 주장들이 나오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큰 손들은 지루한 구간에서 모은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이 지쳐서 던질 때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럼 2,000개가 실제로 어떤 의미냐? 현실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너무 허공 얘기 같으면 안 되니까요. 만약 XRP가 5년 안에 은행 채택으로 20달러까지 간다면요. 2,000개는 4만 달러입니다. 50달러라면요. 2,000개가 10만 달러가 됩니다. 이게 비현실적이냐고요? 비트코인 100달러에서 10만 달러? 이더리움 10달러에서 4,000달러? 그때도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다들 아시죠? XRP는 특히요. 사용 사례가 비교적 선명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기관 채택으로 가는 경로가 명확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는 거죠. 물론 리스크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크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늘 튀어나옵니다. 근데 리스크와 기회는 같이 붙어 다니죠. 중요한 건 리스크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무서워서 피하면 기회까지 같이 날아가요. 2,000개의 XRP는요. 많은 사람에게 감당 가능한 규모이면서도 만약 잠재력이 실현되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포지션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선 이런 이름들도 계속 나옵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거물들, 미시간주, 위스콘신주 같은 곳에서 연기금의 암호화폐 배분 얘기가 나왔다. 이런 스토리들이 덧붙죠. 이쯤 되면 게임이 달라집니다. 이건 얼리 어답터만의 놀이가 아니라 메인스트림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메인스트림이 붙는 순간 가격 반응은 보통 기하급수적으로 거칠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하고 싶습니다. 시장에서 이기는 사람은 타이밍을 완벽하게 맞춘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는 좋은 자산을 오래 들고 가는 인내심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XRP는 지난 몇 년 동안 공격도 의심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지나면서 더 단단해졌다는 시각도 있죠. 그리고 이제는 규제 이슈가 정리되며 합법적 자산으로 자리 잡아간다는 흐름까지 나옵니다. XRP 2,000개를 들고 있다는 건요. 변화하는 금융 시스템에서 내 지분을 확보해두는 개념일 수 있습니다. 게임의 규칙이 다시 쓰이는 지금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실 건가요? 소음과 조작에 흔들려 너무 일찍 내려버리는 쪽일까요? 아니면 끝까지 버티면서 진짜 보상을 가져가는 쪽일까요? 선택은 결국 여러분 몫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죠. 시간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 상승장이 임박한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알트 불장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코인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밈코인입니다. 밈코인은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크게 튀어오르기 마련인데요. 실제로 요즘 트럼프 일가 측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돌아가며 밈코인을 내놓고 있고 나올 때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흐름입니다. 특히 최근 에릭 트럼프가 발행한 코인이 대성과를 거두며 거의 보증 수표처럼 자리 잡았고요. 이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코인을 내지 않은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베런 트럼프. 트럼프의 막내 아들 베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사업은 트럼프 일가의 가업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고문 역할로 자녀들이 각자 담당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남 에릭 트럼프가 수위 코인을 맡으면서 수위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죠. 2024년 기준 수위는 많은 투자자들이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이어 신고가 랠리를 기록하며 수위로 부자가 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막내 베런 트럼프입니다. 이 인물에 특히 시선을 두셔야 하는데요. 현재 미국 내에서 탄탄한 피지컬과 외모로 인기가 상당합니다. 잘생겼고 키가 크며 굉장히 영리하죠. 이런 사람이 지금 코인을 하나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고 가업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막내 베런이 맡게 될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감이 오시겠지만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특히 막내 베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시장에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수혜가 가능한 코인들이 이렇게 많은 가운데 월드 리버티의 본격 지원 사격까지 들어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 랠리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발 자금은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사로 널리 알려진 뒤에 뒤늦게 들어가면 당연히 늦습니다. 투자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려면 미리 움직여야 하고 늦기 전에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드리려 합니다. 이번 상승은 구조적으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그에 따라 트럼프가 리플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막내 아들 베런이 맡을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죠. 관심이 커질수록 세간에 알려지고 알려지는 만큼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업비트, 빗썸 관계자들이 모두 이 이슈만 기다리는 분위기고요. 말 그대로 폭등은 이미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만큼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 한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는 사실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베런 코인의 정체가 궁금하실 테니까요. 문자 주시는 즉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건 베런 관련 밈 코인이기 때문에 금액을 크게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10만원 정도만 시도해 보셔도 충분히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코인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일가의 막내 배런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고문으로서 맡게 될 코인. 이건 정말 드물고 큰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상승 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제가 아래 설명란에 구글 폼 링크 하나를 달아놓겠습니다. 이 링크는 여기 설명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글 폼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러한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 구독자께만 드려요 왜 체크를 해주신 다음 배런 코인 정보를 공유받으실 연락처를 자세히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제출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이 구글 폼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구글 폼을 확인하자마자 적어주신 연락처로 아까 말씀드린 배런 코인 정보를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이 아마 2026년에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